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2년 11월 25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한 지도 리빙TV에서 한 2년 정도를 방송을 했고요. 또 부산 경마가 개장을 하면서 스카이TV에서 또 한 1년 방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케이블 방송 리빙하고 이제 스카이를 은퇴를 하면서 바로 이제 시작을 한 게 이게 UCC 경마방송이에요. UCC 경마방송 벌써 한 5년 차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방송만 한 8년을 했죠, 벌써.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지점이나 본장을 가면은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방송 잘 듣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더라고요. 저도, 아유, 그러시냐고. 좀 이겼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낙이 아니냐. 맨날 뭐 이제, 전문가들, 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전문가들, 뭐 돈 빨아먹, 사실 그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잖아. 사실은요. 왜? 제 걸 들었을 때 이기시면, 그러니까 이 ARS를 들어서 ARSB가 나오면은 듣는 거고, ARSB가 안 나와. 너 거 들었는데 돈만 쓰고 안 나와. 그러면 안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왜? 저도 맨날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럴 땐 좀 딴 사람 거도 들으셔야지. 어떻게 제 거만 맨날 들어요? 그러면 제가 막 10주 연속 계속 잘해. 이럴 때는 오셔야지. 이겨야지만 제가 그때 그런 분들하고 사대가 안 맞았을 때 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 오셔가지고 이기셔야지만 그때 진 분들도 다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급 조절과 이 전문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 드디어 졌습니다. 1호 경마 때 5개를 맞추고도 졌어요. 내용이 없었어. 5개를 맞췄어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졌어요. 져야지 또 이길 거 아닙니까? 이게 숨고르기를 맞췄으니까 개구리 짬빠듯이 팔떡 뛰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 월말 경마, 일요 경마에서 강타가 다시 한번 대승을 차지해서 역시 강타구나. 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마치고요. 이빨 그만 까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일요 경마 특성을 얘기해야 되죠.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가 하나 있긴 한데 출전마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또 편성 야채도 조금 허접하기 때문에 대상 경주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대상 경주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요 경마의 편성 자체도 12월로 다음 달에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월동 경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겨울 경마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교두보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경마 굉장히 터집니다. 그래서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는 이 월말 경마 분위기가 나면서 중배당에 주류를 이루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경주 세심 있게 정경주가 고배당을 잡아라 코너가 없다 하더라도 정경주가 터질 수 있는 그런 보병만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자세로 일요제 1경주부터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군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 역시도 선행형 마필들, 고만고만한 선행형 마필들이 많이 보입니다. 2번 니얼레이스도 선행을 가고요. 6번 오리엔탈 패스도 선행을 갈 수 있고요. 5번 아리랑바람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 마필들이 이제 선두권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2번 니얼레이스. 기본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선행을 갖고 승권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100% 가려면 선행을 가야 되는데 엇비슷한 선행마가 3두 정도 포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2번 네이얼 레이스가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우승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군엔 우승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주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선행력도 끌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리얼레이스는 어찌됐든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아리랑 바람입니다. 이놈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잖아요. 아주 센 놈은 아닌데 무시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싸움도 아주 잘하질 않아. 그런데 저한테는 왠지 뭔가 한 방이 있는 것 같아. 포스는 있어, 애가. 그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직전 조정에 따른 경주력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 선취인력 모두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선취인력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그러니까 오버 아리랑 바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버 아리랑 바람은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시키는 마필. 자, 여기 6번 오리엔탈 패스입니다. 손입전개를 펼치면서 지난번 경시 1000m에 출전을 해서 종반 탄력을 끌어내면서 경주력의 신장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말이라는 점에서 오리엔탈 패스도 앞말이라는 점에서 1000m에서 1300으로 거리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앞말이야. 근데 1200을 데뷔전 때 뛰어봤어요. 1200을 선입으로 뛰어봤어. 선입으로. 그러면 이 마필을 과연 어떻게 보느냐. 성장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고 질병도 없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6번 오리엔탈 패스도 쉽게 자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8번 락쉼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실질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죠. 이 8번 락쉼이도.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 니얼 페이스하고 6번 오리엔탈 패스는 올라오는 상승세의 마필이고 5번 아리랑 바람하고 8번 락슈미는 근간에 부진하지만 한 칼이 있는 마필들이고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9번 농런드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현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박현우 기수가 이 하루에 기승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몇 승씩 이렇게 거두는 기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 과연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 편성에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자, 그런데다 이제 추입력 자체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1300에 대한 거리 감각이 풍부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9번 농런드림도 배팅권에 가져가는 마필이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누구를 축으로 가져갈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래도 가장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놈은 2번 니얼레이스 같아요. 2번 니얼레이스를 축으로 놓고 저는 9번 농런드림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습니다. 2번 9번 쪽으로 승부를 하고 여기에 2번을 놓고서 5번 아리랑 바람하고 6번 오리엔탈 패스 이렇게만 맞춰볼 수 있는 경주. 그러니까 1회 1경주가 은근히 어렵습니다. 은근히 어렵고 맞힐 수 있는 경주가 아니니까 이런 경주는 가볍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 보고서 얘가 올대가리다. 그러고서 아예 얘는 안 빠져. 그러고서 이제 빠지면 뭐라 그러냐. 이 개새끼가 안 가고 저런 생 도둑놈의 새끼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할 경주에 던져버리면 그냥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냥 낙동과 오리알 되는 신세니까 1경주로 가볍게 커피 타임을 가지시는 그런 경주로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제 2경주. 이번 일요 2경주도 은근히 어렵습니다. 성장마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편성이라 어느 마필 하나 안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경주입니다. 다들 한 칼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 4번 금성입니다. 금성이. 이 마필은 지난번 경주 때 선취인력이 모두 동반 상승하면서 특히나 취입력의 우수함을 가시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시 거리가 1200으로 늘어난 것이 장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1200 늘어난 거리가 장점. 늘어난 거리 장점. 왜? 얘는 발주 고착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력이 당연히 부족하겠죠. 선행력 부족. 그런데 이 마필은 뭐예요? 취입력이 우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번 금성이가
이 지난번 경주 때 이 선취입력 모두 동반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놈은 파워감은 완전히 보강된 놈이에요. 그러면 얘가 완전히 선행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발주 고착기가 있으니까 이런 마필들은 뭐예요? 스타트 연속 같은 거를 훈련 시에 많이 교정을 한다면 4번 금성이 같은 경우엔 종반 뚝심력이 워낙에 우수하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4번 금성이는 배팅권에 난처가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5번 닥터 샌드롤. 저는요, 김혜선이라는 기술을 굉장히 착하고 참 성실한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제가 보기엔 절대 망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여자가 복이 있게 생겼더라고. 동글동글한 게 복이 있게 생겼고 애가 당차게 생겼고 말 타는 것도 보면은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조교사가 자기 번호 타라고 그랬으면 이 마피를 열심히 타라고 했으면 정말 열심히 타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자기 거로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 노력의 대가가 김혜선이라는 지금 이런 기술을 만들어주지 않느냐. 신인 딱지를 띄고도, 견습 딱지를 띄고도 여전히 뭐 각 마방에서 불러다 주고 열심히 태워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저뿐만이 아니라 팬들분, 조교사, 마주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보인다는 얘기지. 김혜선이는 훌륭한 기술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 5번 닥터 센트럴도 초반에 선행력이 좀 부족하지만 종반 뚝심으로 충분히 날라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꼭 봐줘야 되는 마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이 7번 에너지셀도 그저 그렇고요. 다들 뭐 어느 마필이든 뭐 그렇게 센 말들이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외곽 게이트에 13번 로지라는 마필이 있는데, 로지. 얘가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이에요. 선행을 가는데 선행이 뭐 아주 우수한 선행력은 아니고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 거리가 1200으로 늘어났거든요. 거리가 1200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마필이 끝까지 버팅길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인데 여러분들이 선행마들이 직직전에 이제 1000m에서도 선행을 가서 4착으로 왔기 때문에 빼어난 능력만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런 말들이 선행을 갔을 때 어떤 능력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그냥 뛰어넘어간 1번 슈퍼 플로이까지 있는데 이런 마필들까지 다 되는 마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강타가 세게 보는 마필은 4번, 5번이 단통이고 13번 노지가 끝까지 버팅기기엔 1200으로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4번, 5번 단통으로 때리고요. 여기에 이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놈이 1번과 13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번, 5번 단통에 1번, 13번 정도 받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임할 수 있는 경주. 이러죠. 이 경주도 충분히 전개및 능력생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나는 편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3경주인데 이건 신마 경주이기 때문에요.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고요. 자, 부산교차 1경주도 제가 공부를 좀 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호제 3경주하고 부산교차 1경주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풀어드리는 거로 하고요. 신마 경주들은 제가 여기서 이 주중에 다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안 하고 나서 여기서 썰 풀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거 성격이 좀 맞지가 않아서 그런 짓은 못할 것 같아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하죠. 자, 1호제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오늘 1호 경마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중배당 승부처다. 제가 보는 경주에서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데 1호제 4경주가 이번 경주 자체가 상당히 터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선행형 마필들도 있죠. 3번 특명이라든지 7번 레버렛미다운 3번 특명이나 7번 레버렛미다운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또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 8번 일생무패예요. 그런데 이런 마필들이 누구와 조합을 해서 올라오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누구와 조합을 해서 올라오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요번 경기는 은근히 터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배당 승부처라고 얘기했는데 인기마들이 부러진다. 인기마들이 부러진다. 그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능력만으로 때릴 수 있는 중배당 승부처다. 자, 그래도 1호제 4경주에서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4경주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 자, 멋진 중배당 잔치로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을 한번 날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과 강타가 함께 즐기는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2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교차 2경주.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아직까지는 이제 현군 기복마필과 또 상승세의 마필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켄터키 영웅입니다. 임병효 마주. 켄터키 시리즈는 거의 다 임병효 마주 마필인데, 요 마필도 이 주행검사 모습으로 봤을 땐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거리가 1300에 출전을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그런 마필이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하게 읽어주기엔 어렵지만 이번 켄터키 영웅도 마필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 4번이 파워풀 강자도 기본적인 능력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데 역시나 1300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군 마필들에게 강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은 불안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6번 행복우뜸입니다. 자, 6번 행복우뜸.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전개상 이 선행력, 발주 고착기가 좀 문제가 되는 마필이에요. 자, 하지만 이 추임력도 우수하고요. 기본적인 선행력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 발주 고착만 하지 않는다면 6번 행복우뜸은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인섭이가 기승을 하고 있어도 6번 행복우뜸은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이다. 자, 무조건 읽어줘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또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8번 하버베이입니다. 하버베이. 일단 능력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선행력은 다소나마 부족하지만 추임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금강균식 조정에 따른 경주력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 8번 하버베이 역시도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8번 하버베이도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킨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12번이 맨스타라는 마필인데 워낙에 기복이 심합니다. 12번이 맨스타라는 마필. 기복이 워낙에 심한데 데뷔전 시 1300에서 보여준 능력은 아주 출중했던 마필인데 지난번 견시 선행력을 끌어내자 종반 탄력이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13번 맨스 때도 절대적으로 부러질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그러니까 2상 3두 정도가 이번 경주에서는 가장 유력한 마필들이 아니냐. 8번, 6번 단통에 10이 놓고 6번, 8번 이렇게만 바칠 수 있는 부산교차 2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경주는 간단하게 끝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이 이런 경주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1호 5경주입니다. 자, 1호제 5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무조건 터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제목을 이렇게 달아볼 수 있는 1호 경마 두 번째 중고배당 승부처입니다. 두 번째 중고배당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일단 편성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딱하니 보십시오. 이게 터지겠나 안 터지겠나. 이게 터지겠죠. 어느 마필 하나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없고 믿고 때릴 수 있는 충각감의 마필이 없습니다. 다들 현군의 기복형 마필들의 일전이고 거리가 1300입니다. 자, 이런 특성이 있는 경주 요거 터집니다. 제가 강철비만 뭐 근간에 뭐 이런 여러 이 유형의 마필들을 고배당을 노렸는데 바로 이런 5경주가 바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니까 이런 경주에서 1차적인 상황 승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호 5경주 중고배당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1호 5경주에서 한번 멋진 상황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쁩니다. 바빠요. 밖에 계속 이제 촬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 경주는 한 3두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먼저 1번 C 몬스터입니다. 1번 C, 1, 2, 3가 세네, 다. 1번 C 몬스터. 그 다음에 2번 와일드 카드. 그 다음에 3번 푸른 에너지. 이 세 놈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8번 남방미인 정도? 남방미인 정도?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니까 한도 살펴보죠. 자, 1번 C몬스터입니다. 현재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인 능력 사이즈로 봤을 때도 충분히 되고 이번 편성에서 이제 추임력의 상승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추임력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3번 푸른 에너지가 더 세요. 이게 추입 가장 우수. 그러면 1번 C몬스터가 결론적으로 선행력도 하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노리기보다는 받치는 정도의 메리트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다 앞말에 57kg를 나왔기 때문에 이 부중과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부중 분리. 패턴도 조금 불안. 그렇기 때문에 받치기밖에 안 된다. 1번 C몬스터. 2번 와일드 카드입니다.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선행과 선입을 오가면서 출중한 경제력을 보여줬고 특히나 1400에서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 마필의 능력 자체가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재력 자체가 우수하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 가장 우수하니까 축만은 바로 2번 와일드 카드다. 자, 2번 와일드 카드를 배팅의 축으로 노려볼 수가 있겠고 3번 푸른 에너지는 추임력은 가장 우수하지만 연속 상승에 따른 경주력 하강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조금은 불안한 요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패턴적으로는 선행력의 상승과 더불어 추임력의 지속적인 상승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간 두 번의 경주가 상당히 출중했다. 더군다나 지난번 경주 시에 경남 신무부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8번 남방미인도 기본적인 능력은 굉장히 출중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2%가 좀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2번 와일드 카드를 축으로 놓고 여기에 3번 푸른 에너지 2번 3번 단통으로 때리고 2번 놓고 1번 이렇게만 받칠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나마도 2변이 가능하다면 이 남방 미인이 2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2 놓고 18 정도 이렇게 받칠 수 있는 경주다. 그러니까 2는 축이다. 2는 축마다. 이게 핵심입니다. 부산교차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교차 3경주까지 끝났으니까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경주가 일요제 6경주입니다. 일요제 6경주. 자, 일단 일요 6경주 역시도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인데 문제는 이제 일요 6경주로 그래도 충막감의 마필은 버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돌풍처럼입니다. 되는 말이에요. 1번 돌풍처럼. 이 마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안정적인, 지속적인, 점진적인 성장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종반 뚝심도 상당히 양호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시 1번 돌풍처럼이란 마필은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보고 싶고, 자, 여기에 이제 쭉 넘어가서 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4번 머니파티라는 마필인데 4번 머니파티. 얘는 축마죠. 왜 이 편성에서 축마냐?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 선입 최적 전개가 가능하고 종반 뚝심이 소폭 하강을 한다 하더라도 거리가 1700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전개 이점을 안고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4번 머니파티는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전개도 가장 유리한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은 이제 6번 슬러그 2000이란 마필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고, 승군전을 맞이한 마필입니다. 승군전을 맞이한 마필인데, 선행력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제 느린 경주에 출전해서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일선하며, 입상에 성공을 했고, 그 이전에는 또 1200 경주에 출전을 해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시에는 과연 어떤 전개를 펼쳐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 마필인데, 어찌됐든 간에 능력상으로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다. 자, 요게 이제 1차적으로 되는 마필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3번 적벽대전이라든지, 외곽 게이트에 있는 이 11번 카이트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그나마도 이변이 가능한 마필들인데 3번 적벽대전은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도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진 않고 배당이 터진다면 바로 이 11번 카이트 이게 배당 앤드 보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번 카이트를 꼭 이번 경시에 유심껏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4번 1번 단통으로 때리고요. 4 넣고 6번 11 이 카이트의 배당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유심 있게 지켜봐라. 자, 이 11번 카이트가 이번 6경주의 배당권 전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부산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4경주.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 자,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부산경마 제4경주는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편성 자체로 봤을 때 뭐 영광의 조연이라든지 뭐 유토피아 유토피아 콜 뭐 여러 마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옥석을 가려야 돼. 옥석을 가려야 되는 경주인데 요거는 무조건 적중을 위해서 부산교차 4경주 승부처로 선정을 했다. 그러니까 옥석을 제대로 가리고 무조건 적중을 위한 승부처 부산교차 4경주 배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주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교차 4경주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에 자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을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강타가 맞춰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다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자, 일요제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거의 단통으로 때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경주를 외관상은 굉장히 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뭐 거의 단통이 아니냐. 1번 화인 챔피언. 지난번에 출전을 했을 때 마방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4착밖에 차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회가 열심히 안 탄 게 아니고요. 경주력을 끌어내고도 상승을 보이고도 4착이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가 강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경주예요. 이번엔 직전보다 약한 편성. 1번 하인 챔피언은 무조건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승훈이 탓에 더욱더 믿음이 가죠.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시타텔도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이고, 이 5번 영원한 친구입니다. 5번 영원한 친구. 얘는 한번 입상을 하긴 할 것 같은데 건강경시 점진적인 경기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선행력은 소폭 하강을 하지만 취입력이 급상승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번 영원한 친구는 이 편성에서 무조건 봐야 되는 마필이다. 아주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꽃배팅권에 가져가 보고 싶고 여기서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9번 사하라입니다. 사하라. 얘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입상이 가능한 전력입니다. 근데 이게 팔리면은 안 봐도 되지만 안 팔린다면 복병권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9번 사하라도 이번 경시에 꼭 유심히 봐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 12번 라운 빅토리. 실질적으로 보면 얘가 충마죠. 누가 보더라도 얘가 충마예요. 전도경이가 타고 있어도 12번 나온 빅토리는 금강경주 유형으로 봤을 땐 이 편성에서 취입으로 날라오더라도 충마고 손입전개를 펼치더라도 충마기 때문에 12번 나온 빅토리는 이 편성에선 축으로 봐야 되는 게 정상이다. 자, 코너 이번 7경주도 12번 나온 빅토리를 축으로 넣고 1번 화인 챔피언의 단통을 때리고 11을 넣고서 5번, 9번 이렇게 받칠 수 있는 경주니까 5번 영원한 친구와 9번 사하라는 배당권 전력으로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마가 조금 이렇게 실전에서 조금 결정력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5번, 9번도 한번 유심껏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5경주. 자, 이번 경주는 8두밖에 출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은근히 어렵습니다. 어느 마필 하나 안 된다고 볼 수가 없는 은근히 어려운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1번 마이티 요르입니다.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힘의 비축을 안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번 경주가 이제 선행력은 나가지만 추임력의 상승을 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마필이 과연 올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4번 와일드 명운과 5번 태풍 질주 정도가 레이스를 끌지만 상대를 크게 압도할 만한 선행력은 아니라는 점에서 1번 마이티 요로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1번 마이티 요로 부정도 51이라면 충분히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에 이제 2번 부경채강이라는 마필인데, 2번 부경채강. 아, 얘가 안 팔리면은 이게 패턴이 깨졌어요. 지난번에 안 간 것 같은데 안 갔다. 이 마필은 이게 터지면 얘예요. 부경채강은 이편성에서 터질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직전 급하강에 따른 손치인연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편성에서는 꼭 보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4번 와일드 명은 뭐 당일날 인기권 전력으로 팔리고 이편성에서 거의 충막강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인데 1800을 지난번에 떼어봤죠. 그리고 이제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선행을 가니까 능력상으로 봤을 때 뭐 배팅권에 거의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에 5번 태풍질주입니다. 만약에 이 선행을 얘가 가면은 얘가 들어오고, 선행을 얘가 가버리면 얘가 혹시 부러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어렵다고 그러는 게 바로 이런 전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여부에 따라서 입상권 향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안정적인 전력은 4번이 충만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1번 마이티 오로로 까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4 놓고 2번, 5번을 받치는 것이 안정적인 전력으로 끝나는 건데, 문제는 4번이 부러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1번, 2번, 5번이 밑구녕에서 매치가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왜? 아까 얘기했잖아. 선행을 누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요런 게 예를 들어서 50배 이상을 한다고 그러면 뭐 5,000원씩만 맞춰도 30만 원이니까, 이런 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여기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런 건 받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4를 놓고 하는 게 정석인데, 요게 부러질 수도 있다. 전개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하셔야죠. 자, 1호제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브리저스컵 대상 경주로서 G3급입니다. 자, 부산의 말들, 암수, 마령 2세마들만 출전하고 있는 경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세대에 어느 마필이 센지를 물어보는 경주예요. 자, 일단 다들 고만고만한데 먼저 1번 스피드맨입니다. 1300에 첫 출전을 하고 있고 선행을 가야만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수가 있는 마필인데, 선행도 편하게 가긴 어려워요. 5번 K탑도 있고 2번 스톤뮤직도 있고 8번 급치진도 있고 그 다음에 7번 판타스틱 재즈도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가긴 어렵기 때문에 저는 1번 스피드맨은 안 보고 싶고요. 자, 여기에 이제 2번 스톤뮤직입니다. 2번 스톤뮤직도 지난번에 약간의 이제 공백기를 갖고 출전했는데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나름대로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2번 스톤뮤직. 이 김혜선이가 장거리 취입은 잘 안 되지만 이 단거리에 선행선이만은 거의 뭐 독보적인 존재로 저는 잘 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번 스톤뮤직이 이 편성에서 비인기만으로 팔린다면 무조건 배팅권에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3번 라피드 블릿이 이번에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을 못 가니까 당일 인기만으로 팔린다고 그래도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요. 5번 K탑입니다. 5번 K탑. 이놈도 선행을 갔을 때 베스트인데 선행을 못 가도 전 된다고 봐요. 1200에 대해서는. 그래서 굳이 선행이 아니더라도 간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 K탑은 이편성에서 능력만하고 좀 보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거든요. 6번 세계 최고도 모두 선행으로만 1권의 능력인데 과연 이번 견시 선입으로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지 요게 이제 관건인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6번 세계 최고하고 그 다음에 7번 판타스틱 재즈하고 어느 마필이 세냐 이렇게 두 마리를 봤을 때 저는 이 마필보단 얘가 세다고 생각해요. 판타스틱 재즈가 지난번에 마지막 경주 때 선입전개로 뭔가 보여준 게 있으니까 이 마필을 세게 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5번, 7번이 단통입니다. 그리고 배당권 전력으로는 2를 가져가서 2 넣고 5, 7을 바치고 싶어요. 그래서 나머지 세계 최고라든지 팔리는 마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5번, 7번이 단통으로 오고 2번마가 끈끈하게 버티는 그림 이렇게 그려보고 싶은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부산교차 6경주. 자,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일요제 9경주. 그 다음에 일요제 10경주. 일요제 11경주. 이게 오늘 강타의 스트레이트 승부처예요. 이 4개 경주에서 일요 경마에서 후반부에서 상황을 내려고 합니다. 자, 부산교차 6경주.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 부산교차 6경주가 오늘 부산경마 중에서는 거의 하이라이트성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충마가 없어요. 충마도 없고 입상 가능마로 압축하기도 쉽지 않고 대부분 기복마 편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UCC 메인 승부처예요. 자,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는 강타가 적중을 해오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강세를 보이면서 무조건 적중을 할 겁니다. 강타를 믿고 오십시오. 강력하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경마 일요제 9경주인데요. 일요제 이 9경주도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요제 9경주. 요거는 일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준메인 승부처. 요 경주도 신혼 메모리즈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 편성인데 얘가 인기권 전력으로 팔린다는 게 얘기가 돼요? 신혼 메모리즈가 여기서 제일 셉니까? 이 솔직히 말해서 완결 래퍼도 굉장히 센 말이고요. 이 편성에서 나 혼자라도 될 수가 있는 마필이고요. 어느 마필 재산비술도 안 된다고 볼 수 없어요. 다 되는 놈이야. 다 되는 놈인데 여기서 보병 얘가 숨어있다. 이 보병말을 때리고 싶은 경주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중고배당이 가능한 경주입니다. 인기만을 믿지 마라. 일요제 9경주. 인기만을 믿지 말고 쉐노 메모리즈든 왕갈러퍼든 나온제라든 이런 마필들이 인기 1, 2, 3위를 팔릴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는 숨어있는 보병만을 때려야 되는 승부처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요제 10경주. 요거는 일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 자, 일요제 10경주도 제가 보기에는 이 편성에서 터집니다. 무조건 터질 수 있는 경주예요. 뭐 에이스 갤러퍼도 나오죠. 이 금화 챔프도 나오죠. 프리트보이도 나오죠. 뭐 탐나 선택도 다 나오는데 글쎄요. 에이스 갤러퍼나 금화 챔프 정도는 하나가 오겠죠. 하지만 그 파트너십으로 이 저배당으로 끝날 경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도 딱하니 강타의 갈리마가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고 여기서 이겨서 여기서 승기를 잡겠다. 끝내겠다. 이런 심사로 무조건 적중을 위한 UCC 메인 승부처 역시나 강력하게 때려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일요제 11경주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중매당 승부처예요. 여기서 질 수도 있잖아. 이 앞에서. 그렇지만 절대 지진 않을 겁니다. 강타가 자신 나오니까. 마지막 승부처에서 여기서도 한번 제대로 때려보는데 이 경주도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뭐 샌드짱 같은 것도 팔릴 거고요. 머니바다 같은 것도 조금 팔릴 거고요. 여기서 또 팔릴 수 있는 마필이 누구예요? 검기도 팔리죠. 이런 마필 다 어필링 제일도 팔리고 이런 마필들이 있지만
강타가 노리는 마필은 딱 3두. 이 딱 3두로 중매당을 한번 노려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교체 6경주, 1호제 9경주, 1호제 10경주, 1호제 11경주. 이 4개 경주에서 일요경마의 모든 거를 한번 쏟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경마 멋진 예상과 더불어 멋진 대승을 엮기를 기대하면서 강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자, 12월 동절기 경마에 다시 월초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이기십시오. 충성 감사합니다.